안녕하세요. 주식병수입니다. 주님과 D&D 파마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D 파마텍의 주가는 보합을 마감으로 했습니다. 이제 주주분들이 하루하루 좀 주가에 예민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권리 공매도에다가 이제 무중 물량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는 좀 예민하실 텐데,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굳이 여러분들 예민해 하시지 마세요. 예. 신경 쓴다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또 스트레스를 그만큼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냐? 왜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신경 안 써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주주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무중 물량이 상장이 돼도 3배는 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이제 가장 서러운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이거 같아요. 뭐냐면은 맛있는 건 많은데 먹으면은 살쪄. 그러니까는 당뇨 와버려. 간 나빠지고.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데 계속 잔소리 같아, 병원 가면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게으름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편하고 싶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돈은 어디로 흐르는지 아세요? 노력을 파는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맛있는 거 다 드시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 알약 하나만 드세요. 자고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가 D&D 파마텍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 DD02죠. 오랄링크.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DD02를 우리가 이제 뭐랑 비교를 하냐?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세미글루타이드 이거랑 좀 비교를 할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제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가장 쉬운 평가가 절대평가보다 남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 한번 해보자고, 냉정하게.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바로 동물 생체 이용률입니다. 일단은 노보노디스크 거 비교한 다음에 오포글리포론 요거랑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물 생체 이용률이 이제 오랄링크가 이제 5% 나왔고, 이제 리벨소스가 0.2에서 1.4%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흡수율이거든요. 흡수율. 그러니까 이제 동물 실험을 했는데 리벨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글이 얼마 흡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D&D 파마텍의 DD02, 오랄링크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리벨서스는 위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위에서 흡수가 된다. 그래서 위가 이제 염산이 펄펄 끓는 용광로잖아요. 약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흡수율이 요거밖에 안 나오고 공복이도 필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먹으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리벨서스 100개를 먹는다. 그러면은 99개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흡수율이 고작 이게 0.1에서 1%밖에 안 돼요. 게다가 위산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는 공복 필수다라는 전제 조건까지 있어요. 물도 못 마시고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문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위험한 위에서 이 승부수를 보려고 하느냐. 이 스토머치에서 승부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장에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지금 오랄링크의 개념이 이제 약에다가 특수 갑옷 이거를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위를 무사히 통과를 시킨 다음에 사실상 이제 비타민 수송체를 통해서 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장에다가. 그래서 동물 실험에 있어가지고 흡수율이 5% 나왔습니다. 이거는 리벨서스,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비교를 해봤을 때 10배에서 25배 높은 수치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서도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DD02 자체가 생체 이용률에서 경쟁사 대비 4배에서 25배 우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자, 오포글리프론이랑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포글리프론은 우리가 이게 이제 저분자 화합물이라서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뭐냐면은 미세먼지. 그러니까 얘가 입자가 작거든요. 오포글리프론 자체가. 그래서 훅 불면은 우리 모기장 아시죠, 여러분들? 모기장. 이 모기장을 통과를 해야지 모기가 이제 우리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모기장이 굉장히 촘촘하잖아.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흡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쥐가 이제 33%, 43%, 원숭이 21에서 28%.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다. 미세먼지처럼. 그래서 얘 입자가 작기 때문에 모기장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작아서 흡수율이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야 이거 그러면은 엄청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따라옵니다. 뭐냐면은 입자가 너무 작아서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중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기능을 못해. 그래서 입자가 작아서 여기저기 다 껴버려. 그래서 간독성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근데 이 간독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만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이라도 뜨면은 바로 임상 중단시켜버리잖아. 화이자가 그것 때문에 물 한 번 먹었잖아. 여러분들. 근데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황금사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랄링크랑 오포글리포론을 비교해서 얘가 입자가 작은 애다. 오포글리포론은. 그러면은 오랄링크는 덩치가 커요. 야,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리벨서스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모기장에다가 억지로 밀어넣다 보니까는 다 으깨지고 껍질만 남아서 요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 사과를 모기장에 어떻게 넣습니까? 근데 리벨서스는 그거를 끼워 넣으려고 막 다 껍질 깨지고 으깨져가지고 요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D&D 파마텍은 사과에다가 투명 망토를 입히고 이 투명 망토가 이제 특수 갑옷이 되겠죠. 지질화. 요게 될 텐데 요거를 입히고 전용 통로를 모기장에다가 넣는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이게 제가 비유도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포글리폰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얘가 흡수율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의 비만 치료제는 살만 잘 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의 대세가 다중작용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중작용제라는 게 2중, 3중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을 빼는 것은 약방의 감초고, 살 빼는 건 약방의 감초고, 당뇨도 잡아야 되고, 간도 고쳐야 돼. 이게 지금의 비만 치료제 개념이에요. 다중작용을 해야 돼. 근데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입자 구조가 작은 건 좋은데 단순하다 보니까는 복잡한 기능을 담을 수가 없어서 오직 살 빼는 거밖에 못해. 살 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그 부작용을 얘는 못 잡아줘. 근데 지금 D&D 파마텍 거는 뭐예요? D&D 파마텍은 살 빼주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당뇨도 잡아주고 간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D&D 파마텍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가 흡수율 5% 기적을 만든 D&D 파마텍의 기술을 이걸 탐낸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이거예요. 원가를 보시면은 D&D 파마텍의 오랄링크가 원료 의약품 절감 효과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이 표를 보시면은 자, 92% 절감시킵니다. 리덕션 나오죠? 리덕션. API 92% 리덕션. 왜냐면은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100개를 던져서 결국 1개를 꼬리는 시키는데 D&D 파마텍은 100개를 던지잖아요. 5개에서 25개가 꼬리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을 만들 때 원료죠. 똑같은 펩타이드를 10분의 1만 쓰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약값 전쟁에서 D&D 파마텍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부작용. 흡수 안 되고 장에 남은 약찌꺼기가 뭘 유발시키죠? 구토와 설사를 유발을 시키죠. D&D는 쑥쑥 흡수가 되니까는 이 부작용이 여러분들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환자들은 어느 약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이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오포글리프론, 저분자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근데 D&D 파마텍처럼 이 고효율의 펩타이드 요거 경구제는 아무나 못 만든 거죠. 왜 괜히 13조 원을 베팅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오포글리프론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쉬운 길을 간 거고, 이건 쉬운 길을 간 거고, 지금 이제 오랄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지, 남들 다 가는 길 가면은 여러분들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임상이 이제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대로 90%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베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어렵다. 남들 좋다 하니까는 좋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화이자는 D&D에 승부를 걸었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화이자는 D&D.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가 바이킹 테라퓨틱스죠.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한 10조 원 정도 시총이. 근데 지금 D&D가 이제 화이자가 인수를 했잖아요. 사실상 13조 원. 그러면은 D&D의 파이프라인 DD02는 이거는 최소 2조 원이거든요. 이거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DD02 오랄링크의 가치가 이거 하나만 2조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근데 무중 물량 상장돼도 시가총액 얼마예요? 3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빠지면 여러분들 싸게 물량을 거둘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셔야 되고, DD01 이 파이프라인도 있잖아요. DD01 이게 메시 치료제, 간을 씻어내는 진공 청소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2주 투여 12주 투여 만에 지방간을 무려 67%나 감소를 시켰습니다. 경쟁 약물인 글로벌 빅파마 베링거 인겔하임의 서버두타이드는 여러분들 46주를 투여를 해야지. 46주예요. 지금 D&D는 12주입니다. 네. 근데 얘는 베링거 인겔하임은 46주 투여해서 몇 퍼센트 감소때 보였어요? 50%대 감소때 보였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럼 DD01이 경쟁사보다 4배 더 빠르다라는 거겠죠. DD01이 메시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가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치가 현재 메시 치료제 선두기업인 이 아케로가 얘가 지금 7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럼 D&D의 가치는 얘도 2조 원이에요. DD01도 2조 원. 그러면은 최소 보수적 가치가 2조 원인데 DD01도 DD02 2조 원, DD01 2조 원, 그럼 4조 원. 무중 물량 나와도 시가총액 얼마예요? 3조 원. 우리가 굳이 물량 줄일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팩트만 보자고. 근데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서 이런 팩트들만 제가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팩트들만. 그래서 이 팩트를 통해서 가격적인 전략 잡아드리면서 왜 우리가 뭐 권리공매도 무중 물량 상장 당일에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떨어질까, 얼마까지 떨어질까, 우리가 그걸 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다 생각하면 솔직히 뭐 남들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D&D 파마텍은 화이자의 성장 엔진이에요. 네, 엔진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 올라가면 이 가격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이제 D&D 주주분들도 꽤나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러한 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바이오 애널리스트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부분도 존재하고, 그리고 잡아주면은 뭐 수익 날 때까지 주가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 이 수익을 보는 맛을 또 유지를 하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이제 뭐 3월 5일에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익홀딩스를 4,400원에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로봇 붐이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때였는데, 이때 이제 증권사 출신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로봇 손이 제일 중요하니까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로봇 손 중요한지. 근데 증권사 출신들은 뭐예요? 가장 먼저 정보를 선점하고 끌고 가니까는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400원에 원익홀딩스 잡았으니까. 그래서 원익홀딩스 얼마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원익홀딩스가 33,000원까지 갔죠. 못해도 이 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5배 이상 수익을 보였습니다. 5배 이상. 호가창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호가창까지.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또 물고기 잡으면서 D&D 파마텍에 대한 정보까지 꾸준하게, 왜 흔들리면 안 되고 만약에 밀리면 얼마에 우리가 D&D 파마텍 잡아야 되는지, 이러한 전략 여러분들 100% 무료입니다. 뭐 어떠한 돈도 받지 않고 지금 이제 3년째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숟가락만 이렇게 집으시면은 바로 밥 푸셔가지고 입에다가 넣으시면 되니까 이러한 부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텔레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로 초대장 이거 발송해 드릴 테니까는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D&D 파마텍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정보 하나 좀 챙겨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테면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